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그날의 이야기를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는 일터에 나갔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수입니다. 올해 72입니다. 이 주유소에서 일한 지는 10년째예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게 제 하루였습니다. 주 5일, 가끔은 6일. 힘들지 않냐고요? 괜찮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이 정도야 버틸 만하죠. 그날은 2024년 9월 중순 어느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고 바람도 선선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김치찌개 반찬이었죠. 저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유소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저는 늘 같은 시간 버스를 탔고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랐죠. 72살 노인의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장갑을 끼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주유소를 깔끔하게 만들어두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아버지처럼 대해주셨죠. 나이 들어서도 일할 곳이 필요했던 제게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인사하고 주유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전은 평화로웠습니다. 출근길 차들이 들어왔고 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주유하고 유리 닦아드리고 계산하고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익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사무실 한 구석에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반찬이 맛있었어요. 평범한 점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어요. 오후 1시쯤이었을 겁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왔어요. 운전석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자, 조수석에는 같은 또래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부부처럼 보였죠. 저는 평소처럼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IC 카드 어디서 찍어요? 저는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주유기 옆에 단말기가 있다고요. 거기에 카드를 대시면 된다고요. 남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단말기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시더니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어디 있다는 거야? 안 보이는데?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주유기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단말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파란 기계에 카드를 대시면 됩니다. 남자는 카드를 찾기 시작했어요. 지갑을 뒤지고 주머니를 뒤지고 차 안을 뒤졌습니다.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5분, 10분. 남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뭐라고 말했지만 남자는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차 안 어딘가에 두셨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때 남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뭐, 내가 찾는데 당신이 뭘 도와?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도와드리려고 한 말이었는데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IC 카드가 여기 어딨냐고. 제대로 설명 좀 해봐. 저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주유기 옆 파란색 단말기라고요. 이미 세 번째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갑자기 고함을 질렀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해? 제대로 된 곳에 설치를 했어야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단말기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다 잘 사용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설명드리지 못해서요. 남자는 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남자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화난 사람한테는 거리를 두는 게 낫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제게 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장 어디 있어? 사장 나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외출 중이시라고요. 오후 3시쯤 돌아오실 거라고요. 남자는 혀를 차며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의자, 서류들. 그의 시선이 책상 위 물건들에 머물렀어요. 야, 당신 IC카드 단말기가 어디 있냐니까. 저는 이미 3번이나 설명드렸습니다. 주유기 옆 파란색 단말기라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손님, 밖에 주유기 옆에 파란색으로 된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를 대시면 남자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 눈 똑바로 뜨고 일 좀 해. 욕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손님이니까요. 72살 노인이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아내였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내분이 오셨으니 남편을 진정시켜 주시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게요. 남자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IC카드가 왜 이렇게 불편하냐고, 주유소가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노인이 일을 하니까 이 모양이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노인이라는 말이요. 맞습니다. 저는 늙었어요. 72살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 하는 게 죄인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했어요. 제가 더 잘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사과로 되냐고. 시간을 얼마나 뺏은 건데. 남자가 갑자기 책상을 쾅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남자가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던졌어요. 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이딴 식으로 장사할 거면 주유소를 닫아버려야지.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친절하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IC카드 단말기 위치를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거지? 뭘 더 잘했어야 했을까? 10년 동안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짜증 내시는 손님도 계셨어요. 급하신 분들,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 하지만 이렇게 사무실까지 들어와서 고함을 지르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한테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고 싶었어요.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당신 몇 살이야?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72살입니다. 저는 72살이에요.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주유소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남자가 다시 책상을 쾅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이 흔들렸어요. 말 안 해? 벙어리야?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어요. 진정하려고요. 손님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곧 가실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남편 옆에 서서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화났으니까 사과 좀 제대로 하세요. 저는 이미 사과했습니다. 2번이나요? 하지만 3번째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늙어서 그런 거지. 나이 들면 집에 있어야지.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나이 들면 집에 있어야 한다니요. 저도 알아요. 72살이면 은퇴할 나이라는 거요.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내와 저 둘이 살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남자는 계속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 욕설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참았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다른 차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손님이 오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가야 했어요. 주유를 해드려야 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이 오셨으니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요. 어디가?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여기 있어.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이 남자가 저한테 뭘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밖에서 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손님이었어요. 저는 나가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제가 움직이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려고 해?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뭘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밖에서 또 경적이 울렸습니다. 더 길게요. 손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기다리시니까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고요.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 쪽으로요. 손님은 나도 손님이야. 내가 우선이지.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어요. 쾅!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주유소는 망해야 돼. 노인네가 일하니까 이 모양이지. 남자는 계속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책상 위에 있던 계산기, 메모지, 펜꽂이 하나씩 집어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소음을 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지금 뭘 잘못한 건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남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죠. 사장 전화번호 알려줘. 지금 당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붙어 있는 사장님 명함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남자가 명함을 뜯어냈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세게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몇 초 후 연결되지 않았는지 남자가 욕을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 이게 무슨 장사야? 사장님은 지금 거래처에 가셨을 겁니다. 오후 3시에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더 화낼 것 같았으니까요. 남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받으셨나 봐요. 남자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초아 사장이 안 나오면 당신한테 받아내겠어. 책임자가 당신이잖아. 저는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직원이었어요. 시급을 받고 일하는 72살 노인이었죠.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또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여러 대였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오고 계셨어요. 저는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문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성 손님이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저기요, 주유 좀 해주세요. 남자가 그 손님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지금 얘기 중이니까 기다려요. 손님이 놀라서 물러섰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손님한테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요. 남자가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당신 같은 노인이 일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늙어서 그렇다는 거죠.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남자가 책상을 또 쾅 쳤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으로요. 책상이 흔들렸어요. 여보, 그만하고 가자. 시간만 버리잖아.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가시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니, 그럼 뭘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무섭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과해 제대로. 저는 이미 사과했습니다. 여러 번요. 하지만 다시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사과야? 진심이 없잖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남자는 믿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사과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몸이 굳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저한테요? 72년을 살면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누구에게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를 바라봤어요.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진심이었습니다. 무릎 꿇어. 그래야 끝나니까. 여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우리도 바쁘다고요. 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밖에서 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이 사람들이 갈까요? 그럼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72년의 자존심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바라봤어요. 사무실 바닥. 제가 매일 아침 청소하던 바닥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놨던 바닥이요. 그 바닥에 제 무릎이 닿아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었어요. 명절날 절할 때 말고는요. 그건 예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올려다보니 남자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기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72살 노인이 사무실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사과를 하네. 진작 이럴 것이지. 진작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래야 하는 건가요? IC카드 위치를 알려드렸을 뿐인데요. 친절하게요. 3번씩이나요? 그게 무릎 꿇을 일인가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사과 말로 해요. 죄송하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크게 진심으로. 더 크게요. 진심으로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나 봅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찰싹 뺨을 맞았습니다.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제 뺨이 얼얼했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뭔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제가 지금 뺨을 맞은 건가요?
72년을 살면서 뺨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혼날 때 말고는요. 그건 혼내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건 혼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폭력이었습니다. 뺨이 뜨거웠어요. 손바닥 자국이 남았을 겁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야? 고개나 똑바로 들고 사과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제 눈물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어른이 울기는 한심하네? 한심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심합니다. 72살 먹고 주유소에서 시급받으며 일하는 노인이에요. 무릎 꿇고 뺨 맞고 우는 노인이죠. 한심하죠. 저도 알아요. 남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또 맞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뺨이 아니었습니다. 허벅지였어요. 탁! 남자가 제 허벅지를 손으로 쳤습니다. 세게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팠습니다. 정신 좀 차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이제 저는 바닥에 손과 무릎을 다 대고 있었어요. 내 발로 기는 것처럼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들이요. 저는 나가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됐어, 가자. 됐대요. 이제 됐대요. 무엇이 됐다는 건가요? 제가 충분히 굴욕을 당했으니 이제 됐다는 건가요? 남자가 사무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자가 뒤따랐어요.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뺨도 아팠고요. 허벅지도 아팠어요. 하지만 제일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지켜왔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혔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이었어요.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고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저였습니다. 72살 이영수였어요. 무릎 꿇고 뺨 맞고 허벅지 맞은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거든요. 앉아서 한참을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밖에서 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손님들이요. 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나가서 주유를 해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영수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이 급히 다가오셨어요. 제 뺨을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누가 때린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님이 있었다고요. 화가 난 손님이요.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꿇었다고요. 그리고 뺨을 맞았다고요. 사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무릎을 꿇었다고요? 네. 무릎을 꿇었어요. 이 바닥에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요. 그리고 그날 저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보다 15살 어린 분이셨는데 그분이 우셨어요. 제 때문에요. 영수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사장님은 급히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도 연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났거든요. 방금 일어난 일이요. 사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영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다른 데도 아프세요? 다른데요? 허벅지가 아팠습니다. 남자가 쳤던 곳이요. 무릎도 아팠어요. 바닥에 꿇었던 무릎이요. 하지만 제일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사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요. 영수 씨는 10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무릎을 꿇어야 했고 뺨을 맞아야 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두 분이 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IC카드 위치를 알려드렸던 것, 남자가 화를 냈던 것, 사무실로 들어온 것, 무릎 꿇으라고 한 것, 뺨을 맞은 것, 허벅지를 맞은 것, 다 말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행입니다. 그리고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CCTV 있습니까? 사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무실에 있다고요? 모든 게 녹화됐을 거라고요? 경찰관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로요? 저는 옆에서 화면을 봤어요. 거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제가요. 뺨 맞는 제가요. 바닥에 손과 무릎을 대고 있는 제가요. 화면 속 저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늙고 약하고 무력한 노인이었어요.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면 충분합니다. 차량 번호도 나오고요. 곧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요. 출근하고 장 보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어요. 평범했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 먹고 손님들한테 인사하고 그냥 일하는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진찰을 받았습니다. 뺨은 타박상, 허벅지도 타박상, 무릎은 멍이 들었대요.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맞은 부위와 상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가 증거가 되는 거죠. 제가 폭행당했다는 증거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제 얼굴을 보시고 진단서를 보시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우리 남편한테 이런 짓을? 저도 모릅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그 남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소리 지르는 모습이요.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던 모습이요. 제 뺨을 때리던 그 손이요. 저는 72년을 살았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어요. 힘든 시기를 많이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무릎을 꿇은 적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도요. 나이 들어서 약해졌지만 자존심만큼은 지켜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그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한 남자의 분노 앞에서요. IC카드 위치를 알려드렸다는 이유만으로요.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이 잔인해져서 상처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그렇게 상처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뺨의 부기는 조금 빠졌지만 멍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뺨 맞던 그 순간이요. 박 사장님은 모든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셨어요.
병원비, 약값, 진찰비. 전부요. 그리고 일하지 못한 날에 급여도 주셨습니다. 영수 씨,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유소에서 일하시다가 당한 일이니까요. 사장님은 분노하고 계셨어요. 제가 당한 일에 대해서요.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를 찾았대요. 차량 번호로 추적했고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40대 남성이었어요. 직업은 자영업자. 결혼해서 아이도 둘 있대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는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라고 했대요. 일부러 때린 건 아니고 그냥 가르쳐 주려고 손을 뗀 거라고 했답니다. 가르쳐 주려고요? 72살 노인한테 무릎 꿇게 하고 뺨을 때린 게 가르쳐 준 거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CCTV 영상도 있고 진단서도 있으니 증거는 충분하다고요. 저는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2주가 지났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 남자도 와 있었어요. 부인도 함께요. 저는 그들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2주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남자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사과인 것처럼요. 하지만 눈빛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겠다고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요? 무릎 꿇게 하고 뺨 때리고 허벅지 때린 것에 대한 값이 50만 원이라고요? 제 72년의 자존심이 50만 원이라고요? 사장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50만 원이요? 말이 됩니까? 영수 씨가 얼마나 고통받으셨는데.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형편이 어렵다고요? 자영업이 잘 안 돼서 빚도 있다고요? 50만 원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최선이요? 그 남자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데요. 옷도 좋은 걸 입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안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짜증난 표정이었어요. 저도 생활이 어려워요. 50만 원도 큰 돈입니다. 이 정도면 합의할 만하지 않습니까? 합의할 만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할 수 없다고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재판까지 가자고요? 네. 재판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어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좋아요. 그럼 재판에서 봅시다. 어차피 벌금 얼마 안 나올 거예요. 남자는 부인과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탈했어요. 저 사람은 여전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영수 씨, 재판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6개월, 길면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다시 출근한 지 2주째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차였습니다. 그날 그 차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내렸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남자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직도 여기서 일하시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하세요. 재판 가봤자 좋을 거 없어요. 노인네가 괜히 힘들어질 뿐이에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각 잘 하세요. 재판은 길어요. 노인네가 그 스트레스 견딜 수 있을까? 남자는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걸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어요.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왔다고요? 협박했다고요? 사장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협박죄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합의하는 게 나았을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당신 잘못 없어요. 끝까지 가세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협박까지 하다니요. 세상은 참 잔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무릎 꿇는 꿈, 뺨 맞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출근하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검은색 승용차만 보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또 올까 봐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72살 노인의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죠. 이 얼굴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72살인데도 일을 해야 하는 걸까? 집에서 쉬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쉴 수 없다는 걸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 살기에는요. 그래서 일했어요. 10년 동안 주유소에서요. 성실하게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요. 그런데 한 손님의 화풀이 대상이 된 겁니다. 그것도 무릎 꿇고 뺨 맞으면서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일 당하는 건가? 아내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 없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젊었다면 어땠을까요? 30대였다면, 40대였다면 그 남자가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저를 만만하게 본 거예요. 늙었으니까요. 약해 보이니까요. 한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맞았습니다. 저는 한거하지 못했어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 갈까봐 무섭기도 해서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비겁한 건가요? 며칠 후 박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사장님이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씨, 이번 일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영수 씨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우리 주유소에 처음 오셨을 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나이 들어서 일할 곳이 없다고. 기회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기억났습니다. 10년 전 그날이요. 저는 영수 씨를 뽑았어요. 나이가 많아서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영수 씨는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 성실하셨고 친절하셨어요.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영수 씨를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제 아버지도 72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이 더 가슴 아픕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 씨가 무릎 꿇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사장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장님이 눈물을 닦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씨, 이번 일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도 함께 싸울게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고맙다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했어요. 저를 때린 게 뭘까? 남자의 주먹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를 때린 건 세상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노인은 약하니까 괜찮다고 여기는 세상이었어요. 72살이면 일할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연금은 부족하게 주는 세상이었습니다. 일하면 무시받고 쉬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IC카드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죄가 됐습니다. 늙었다는 게 죄가 됐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뭘까? 참는 것? 고개 숙이는 것? 무릎 꿇는 것?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거였어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늙었다고 해서, 약해졌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무릎 꿇게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요. 저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처럼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 하는 모든 노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힘이 약해도 가난해도 존중받을 권리는 있어요. 저는 그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법원 건물은 저에게 낯설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법원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남자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들어오셨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어요. 남자가 소리 지르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그리고 제가 무릎 꿇는 소리가요. 재판장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정하냐고요?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때린 건 아닙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릎 꿇게 한 것은요? 그건 사과를 제대로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재판장이 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타박상 2주 치료,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술서도요.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게요?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72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10년 동안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는 손님께 IC카드 위치를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친절하게요. 그런데 무릎을 꿇어야 했고 뺨을 맞아야 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제가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 인정을 원합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죄와 모욕죄, 유죄, 벌금 300만 원, 그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200만 원 지급 명령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갔어요. 부인이 그를 따라갔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어요. 법정에서도 재판 후에도요. 벌금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제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영수 씨 이겼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긴 겁니다. 이겼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사과는 받지 못했으니까요.
진심 어린 사과는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주유소로 돌아갔습니다. 제 일터였어요. 10년 동안 일한 곳이었죠. 손님들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주유하고 유리 닦아드리고 계산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였어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가 없다는 걸요. 저는 사람입니다. 72살이지만 여전히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손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IC카드 위치를요? 제 심장이 잠깐 빨리 뛰었습니다. 6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손님은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가셨죠.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IC카드 위치를 알려드린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을 돕는 게 제 일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주유소를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한테서 진정한 사과를 받지는 못했어요. 끝까지요. 법정에서도 그 후에도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쉬울까요? 조금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웠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2살 노인이지만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는 걸요. 강요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걸요. 그건 그 사람의 양심에서 나와야 하는 거였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아이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72살이지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늙었다고 존중도 함께 늙어서는 안 됩니다. 72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 저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비록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제 존엄만큼은 지켜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버스가 제 집 앞에 섰습니다. 저는 내렸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72살 이영수로서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